반갑습니다. 알아서 남자냐 코너를 진행하는 이영록 노무사 손경미 노무사입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우리 건설 노동자들한테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임금,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들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과 휴가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일반 노동자들은 1년에 15일 이상 유급으로 휴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형틀목수, 철근들도 건설기능공들도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 휴가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노동자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성민 노무사님?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휴가 제도도 사실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그 직업 속에서를 들어온 그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사실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의 그 사업주 밑에서 뭐 형틀공정 그리고 철근공정 이런 식으로 팀으로 짜서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계약직 노동자이시거든요. 이렇게 계약직 형태의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연차휴가 제도라는 거는 사실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데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휴가 제도가 부여됨으로 해서 사실 충전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당연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형틀목수나 철근과 같은 건설기능공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계약직 노동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기업의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 휴가 제도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 노동자들은 그 연차 유급 휴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예전에는 월차도 있었고 연차도 있었고 이랬는데요. 법이 자꾸 바뀌면서 지금은 연차 제도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제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입사해서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매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개근을 하면 하루씩 휴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씩 휴가가 생기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내가 1년이 안 될 때까지는 11개의 휴가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동안 또 80% 이상을 출근을 하면 그러면 또 15개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16개에서 1년 동안 생긴 그 매월 생긴 휴가를 꽃감 빼먹듯이 썼다. 그러면 15개에서 그거를 뺐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매월 1년이 안 됐을 때 발생하는 연차 휴가 11개 하고요. 그 다음 1년 동안 80%를 출근하면 또다시 15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11개와 15개를 합하면 모두 26개의 연차 휴가를 우리가 1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 노동자들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설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도 이렇게 적용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건설노조 조합원들 경우에는 매달 20일 근무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해서 그달 임금을 받을 때 공수 하나씩 연차 유급 휴가 수당으로 해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매달 하나씩 그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받았을 경우에 그 노동자가 1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1년이 된 시점에는 그럼 연차 유급 휴수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1년을 넘게 근무하셨을 때요? 네, 그 시점이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6개월을 근무했다고 한번 볼게요. 16개월 근무하셨으면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입사해서 1년 동안에는 매월 한 개씩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수당으로 받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1년 된 때까지 12개를 지금 수당으로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을 내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일했으면 매월 한 개씩 발생해서 11개가 생기고 1년이 넘는 순간에는 15개에서 26개가 생긴다 그랬으니까요. 26개의 연차휴가 중에서 내 통장으로 들어온 매월 한 개씩의 연차휴가가 그때까지 16개월 뭐 근무하셨다 그러면 16개가 들어오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총 법적으로 발생한 26개에서 내 통장에 들어온 16개를 뺀 그러면은 나머지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해서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16개월 일하고 내가 이 현장을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면 퇴직하실 때 꼭 수당으로 10개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연차 유급 휴가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소정 근로일에서 80% 출근율이 80%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80%를 넘기 위해서는 그 소정 근로일 1년에 예를 들면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한 25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0일 기준으로 해서 80%를 넘는 그 일수는 반드시 현장에 출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소정 근로일에서 80%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발생할 수가 있고 80% 안 되는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 연차 유급 휴가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현장에 불가피하게 휴업이 생기는 날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면 자재가 공급이 원활히 안 돼가지고 소위 대마제가 나는 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사용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휴업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일하지 못한 날도 휴업일인데 그런 것도 개인의 기책 사유에서 결근한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소정 근로 일수에서 다 결근으로 처리해서 80% 미만을 만들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 연차 유급 휴가를 못 받게 된 노동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개월을 개근했을 때 그 하나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또 15개가 생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게을리 일하시는 분 없잖아요. 네. 호도 새벽부터 나와서 맞죠. 일을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나는 나오라는 날 다 나왔는데, 도대체 비가 와서 못 나오고, 그리고 또 앞공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거 다 결근으로 빼면 도대체 나는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내 사정도 아닌데 이럴 때는 그럼 연차휴가에서 얘기하는 결근이 되는지 내지는 80% 미만 출근이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제 개근이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개근상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개근은 뭐냐면 출근하기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날에 나와서 일하시는 개근이란 말이에요. 그쵸? 달리게 까맣게 표시된 그렇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렇죠. 예, 맞죠. 거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이죠. 그래서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근로계약서에서 보시면 기본으로 1일 8시간은 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면 58에 40시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토요일도 사실 건설 현장은 나와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근무는 사실 40시간을 넘는 근무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48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계약서에 나와서 일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출근을 못했다.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나 결근하루 했네. 이달은 개근 못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법적 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8시간은 사실은 내가 동의해서 나왔을 뿐이지 그렇죠. 법적으로 나와야 될 강제성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월요일부터 우리 그 근무 형태를 보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건설 노동자분들이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을 계속 근무하셨다라면 그거는 개근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요일 날 1년을 빼고 그렇죠,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출근일이라는 게 원래 일해야 될 날 기준으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365일이라고 365일 다 나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휴일이라던가 그리고 노동절
그리고 우리가 단체협약의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은 어차피 약속해서 쉬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출근을 해야 될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영록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주휴일 빼고 또 공휴일 빼고 그리고 단협에 있는 약속한 휴일 빼고 노동절 빼고 하니까 250일이 나온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출근을 약속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된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로시간 40시간 내에서 내가 약속한 시간만 하는 거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출근 다 하고 한 달 내내 출근했다 그러면 개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출근이 해야 되는 날이 꼭 있다라는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 비가 오거나 대마치 났을 경우 그렇죠. 장마가 있거나 이런 요거는 날은 결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상 내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한 거잖아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한 이런 휴업 기간은 사실은 내가 결근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근한 경우가 아닐 때 이럴 경우에는 출근율을 어떻게 따지냐면 그 휴업이라고 방금 말씀한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내가 출근을 다 했으면 개근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0일 중에 예를 들어서 장마 때문에 50일을 일을 못했다. 그럼 내 결근이 아니라 250일 중에 50일을 뺀 나머지 그렇죠. 200일 중에 80% 이상 출근하셨으면 다 연차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방 이제 우리 송경민 노무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어쨌든 1년, 현장에서 이제 1년이 예정되는 우리 조합원들 경우에는 이제 매일 평일을 체크할 때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쉬었는지 그리고 어떤 날은 사용자의 뭐 공급이 안 돼가지고 대마가 났다든지 그런 날짜를 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달력이나 자기 수첩에다가 확인을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1년이 넘은 시점에 80% 계산할 때 그 내용 부분들, 체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걸 나중에 좀 확인해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이제 업체가 건설업체에서 연차 유급 휴가를 안 주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그걸 가지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 꼭 매일매일 수첩에 비가 와서 쉬는 날, 출근한 날 이런 것들은 항상 개인이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우리 현장에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 조합원들, 형틀목수나 철근 기능공들, 그러니까 철근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는 이제 건설 기능공들은 업체들하고 좀 이미 좀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하루 일당에 주휴수당까지만 8시간 노동에다가 주휴수당까지만 포함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이제 근로계약서 형태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 아니면 설비업체들 또 대다수 많은 설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에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동부도 그걸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로계약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임금 하루 일당에다가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거부를 하시고 체결한 거부를 하시고 또 바로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노동자 간부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시정해서 그런 계약서들을 안 쓸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그 이제 직종에 따라서 합의된 일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업체로 내려가면 일당을 예를 들어서 22만 원으로 체결을 합의를 했다. 했는데 그 22만원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22만 원이라는 거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연차휴가수당을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동부에서 월급여 내지는 일당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게 기본. 월급이 이제 정해져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 같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게 노동부 지침이죠.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의 방향으로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사실 돈을 미리 받아버리면 내가 벌써 돈을 받았는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그 약한 마음을 못 쓰게 하는 이런 상사 분리가 그렇죠. 거죠. 예.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 급여나 일당에 그 연차 수당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방침도 방침인데 방금 지적해 주셨던 마찬가지로 합의된 일당이 22만 원인데 거기다가 주휴수당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사실상 임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일당 22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어느 사업체는 연차수가 수당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일당이 그렇죠. 깎이는 거죠. 일당이 깎이는 거죠. 은근슬쩍 네, 깎여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킨다는 건 사실상 급여가 감소되는 거니까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도 그렇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서도 사실 돈으로 미리 받아버리면 휴가를 못 쓰니까 그럼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한 우리가 나중에 정당하게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서 우리 권리를 찾는 게 맞겠죠. 네, 예, 금방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현장에 우리 조합원님들은 현장에서 들어갈 때 근로계획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임금 구성 항목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연차 수당이라든지 또 어떤 업체들은 공휴일 수당까지 또 포함시켜가지고 유급일 법정 공휴일도 유급인데 그까지도 이제 유급일을 안 주려고 그런 식으로 일당에 포함시키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임금의 구성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근로기준법상에 부여된 이제 법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 제도에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 독일에서는 건설 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4주, 1년에 4주 그리고 건설 노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주간 연차 유급 휴가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달 이상 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연차 유급 휴가 주자는 절반밖에, 휴가 일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건설 노동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외국의 건설 노동자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연차 유급 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연차 유급 휴가 제도를 좀 일수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악천후 유급 휴가제, 그래서 비 오거나 눈이 와서 일 못한 기간에도 유급으로 그날 장마 같은 데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런 뭐 15일 장마 기간에는 유급 휴가를 통해서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기능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좀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알차게 휴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션 유급 휴가 제도를 또 노동자 차원에서 대정부 요구를 하고 또 그걸 건설 노동자도 적용시켜 달라는 또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그런 건설 노조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가 독일 건설 노동자처럼 1년에 한 달 이상 해외여행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촬영을 지난해부터 몇 차례 해가지고 네, 그러시죠. 뭐 특별히 뭐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되게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송경미 노무사님께서는 좀 많이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감이 느낌이 어떠신지? 뭐 일단 떨리고요.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로 방영이 되면 또 많은 건설 노동자분들이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되셔서 우리 권리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이 방송이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되게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또 저희가 귀담아 듣고 이영룡 노무사님하고 같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무사님은 워낙 오래 하셔서 떨리는 거 없으시죠? 네. 어쨌든 뭐 오늘 좋았어요. 어쨌든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지신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거든요. 노무사 경력까지는 저보다 선배님이시는데 그래도 오랜 우리 건설노조 주위에서 항상 옆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해주시고 거의 한 25년 넘었죠. 건설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경미 노무사님과 함께 우리 건설 현장의 여러 법적인 문제들 같이 함께 좀 풀어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이나 외부 간부들 같이 패널로 모셔가지고 같이 또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대화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풀어봐서 우리 현장에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또 하나하나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우리 현장 노동자들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빈 농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